약물에도 이제 반응이 시원찮을 경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팽창형 보형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탠드업 비뇨기과의 조민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기부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수술적 치료법 중에 팽창형 보형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기부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발기라는 게 이제 성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다 보니 성생활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이제 강직도라든지 아니면 지속이 안 된다든지 한 이제 결국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경우가 발기부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를 발기부전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음주, 흡연, 그 외에 또 혈압과 당뇨,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간혹 이제 젊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영향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발기부전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삽입을 하기에 충분한 강직도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혹은 이제 삽입을 했음에도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그 강직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관계를 가질 때 발기가 적절한 시기에 되지 않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 그리고 간혹 이제 발기력이 부족해서 약물을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경구로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제를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강직도나 지속력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이 진행이 되면서 약물에도 이제 반응이 시원찮을 경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굴곡형 보형물과 팽창형 보형물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팽창형 보형물의 경우 보통 저희가 세조각 보형물이라고 혹은 3피스 보형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물주머니 그리고 음경해면체에 삽입이 되는 실린더 한 쌍, 그리고 이 실린더를 작동하는 펌프 이렇게 총 3조각이 몸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이런 물주머니 같은 경우 방광 옆 공간에 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삽입이 되게 되고 이 실린더 같은 경우 발기를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경해면체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 음낭에 주로 삽입이 되게 되고요. 작동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펌프를 안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실린더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쪽 실린더가 팽창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발기가 안 된 상태로 생활을 하시다가 필요하실 때 이런 펌프를 사용을 해주시면 발기가 되는 굴곡형 보형물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을 다 하시고 나시면 펌프에 이런 버튼을 눌러주시면 물이 쏙 빠지면서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 수술이긴 합니다.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편에 드는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간편하게 1시간 내외 정도의 시간으로 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고 간혹 이제 뭐 수술을 다른 부분에 받으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수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팽창형 보형물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러운 발기를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일상생활 할 때는 거의 티가 나지 않는 발기가 안 된 상태로 생활을 하시다가 필요한 경우 이제 펌프를 작동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발기가 유도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일단 사용법이 간편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한 번의 교육으로 사용법을 잘 숙달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발기 메커니즘과 같은 방식으로 발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트너가 수술을 한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간혹 이런 팽창형 보형물이나 굴곡형 보형물 삽입 후에 결과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기기 작동에 좀 문제가 있으셔서 재수술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물론 다 가능합니다. 재수술의 경우 처음 수술보다는 수술 시간이나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굴곡형 보형물을 팽창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 팽창형을 굴곡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팽창형을 다른 종류의 팽창형으로 바꾼다든지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탠탑 비뇨의학과 같은 경우 이런 발기부전 수술 건수가 이미 10,000건을 넘어가고 계속 항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라든지 수술 전 검사, 수술 전후에 집중적인 케어가 중요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결과라든지 추후 관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법 중에 팽창형 보형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병원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